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벌써 사업계획서를 할 타이밍이 와서 제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사업계획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를 펴놓고서 그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 편에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편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 부분들을 하기에 앞서서 사업계획서 개념,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의 개념과 그 다음 필수사항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다 공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제가 좀 크기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제 얼굴보다는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계획서는 향후에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그 계획 사업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종이로 정리해서 나타낸 문서입니다. 이게 보고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회계연도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위고요. 우리가 2021년도 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2022년도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업 장기형 평가, 지정, 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엮여 있다는 게 우리가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장기형 평가에서 이걸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지정갱신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설립을 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지정갱신을 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흐름은 보통 11월, 12월 달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요. 물론 11월, 12월 달에 올해 말까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11월까지 사용했던 돈이라든지 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리 당해년도 2021년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차기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작성을 합니다. 내년 거 2022년도 거를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이 부분을 바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초안은 잡아놔요. 초안은 잡아놓고 그에 대한 부분을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간 기호가 3번으로 시작하는 기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면 그냥 승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1번 코드나 2번 코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단 운영위원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이렇게 해서 보고가 들어가줘야 돼요. 심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맘대로 우리 담당자가 실무자가 그냥 적어놓은 대로 초안을 잡아놓은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맞는지를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하는 사업들,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심의하고 그에 맞게끔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어떤 보고가 들어가냐면 일단 나라 시스템에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는 예산 보고를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업계획서에 맞는 예산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보고를 한 이후에 그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우리 사업 계획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것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이 11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다시 작성해서 심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거 당장 12월 달 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셔서 이거 회의까지 하시다 보면 시간 금방 가거든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필수사항으로 들어갈게요. 개념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테고요. 근데 이제 필수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평가하고 회계에서 필수사항이 있고요. 지정갱신할 때 이거 지금 이미 오픈하신 기관들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재지정 받으시면은 어차피 사업계획서 다시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사항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은 제목입니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평가 회계 필수사항 있고 지정 갱신시 필수사항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각 적혀 있는 것들은
우리 사업계획서에 있는 그 전체적인 큰 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추진 일정, 세부 사업별 예산 총괄표라고 하는 것이 소 제목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정 행신 같은 경우에도 시설 개요, 시설 조직도, 종사자 현황, 자본 현황,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직무 업무 분담, 그리고 직원 교육 계획, 보건 의료복지 연계 계획,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장기요양 요원 인력 확보 계획, 그다음에 직원 건강관리 계획, 고충 처리 계획, 뭐 노인 인권 보호 교육 이런 것들을 지정 갱신시에 필수 사항으로 넣어 놓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이 필수 사항은 꼭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예시를 몇 개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가 부분에서 사업 목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업 목표에는 운영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고 세부 사업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연계 사업도 있고 뭐 은행이 아니라 그 의료기관하고 연계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죠. 그런 각각 사업별로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 사업별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사업 목표 예시는 예를 들어 이용자 인권 확보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세부 사업별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사업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주야간 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요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주로 예산과 연계해서 보통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 사업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의 기본급,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하고 종사자 임금에 맞는 5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을 인건비 지급 사업, 거기 뭐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걸 인건비 지급 사업이라고 하겠죠. 사업은 뭐 예시를 든 거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사업 내용이라고 하고요. 세부 사업명은 그 세부 사업들, 큰 사업이 인건비 지급 사업이라고 하면 그 내부에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지급 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이렇게 각각 사업들을 잡으실 거예요. 그거를 세부 사업명이라고 합니다. 사업 대상은 이 사업을 할 때 포함이 되는 대상자를 얘기하고요.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 각각 세부 사업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급여 지급 사업 같은 경우 월별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하겠다. 아니면 뭐 복지 포상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하니까 분기별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추진 일정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한 번 그 횟수를 시행을 했을 때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4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한다고 40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세부 사업별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제목만 이해를 하셔도 사업계획서 반절 이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업계획서의 예시를 오른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인건비 지급 사업에 직접비 인건비 지급 사업이라고 구분을 지어놨고 거기에 급여 지급 사업, 사회보험 부담 비용, 퇴직 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놓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기관 종사자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대상자 급여 제공 직원 대상으로 해서 월별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업 대상과 추진 일정이겠죠. 그리고 지출 예산액은 얼마가 들어간다. 계산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산표는 뒤에다 또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만 알면 저렇게 표에다가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나열을 하셔가지고 그냥 한글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뭐 엑셀에다가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만들어낸 게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필수적으로 저런 제목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저렇게 쉽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나 평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정 갱신 부분, 추후에 재지정 받을 때, 그 다음에 새로 설립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 운영사항, 그 다음에 기관명 소재지, 그 다음에 기본 정보, 원훈, 사업 목적, 필요성들을 우리 기관에 맞게끔 작성을 해요. 여기는 주간보고라고 써 있는데요. 요양원이면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요양, 방문 목욕,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시고요. 조직도 업무 분장은 다른 외부 거 가져오셨으면 제발 좀 그냥 쓰지 마세요. 우리 기관에 맞게끔 작성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기관에 맞게끔 업무 분장이라는 조직도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사항의 종사자 현황, 자본 현황, 직무 분담 간단해요. 우리 실제 기관 규모 같은 경우에 몇 평인지 다 어차피 도면에 나와 있는 거고요. 기관 설비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대표님이 잘 아실 거고 도면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담당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의 직원들이 어떤 것들을 할지 안 나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누셔야 됩니다. 어차피 업무 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자체 교육 강사, 그렇지 않으면 외부 교육 강사, 아니면 온라인 강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직원 교육을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일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사업부터 우리가 일부러 적어드렸어요. 이거 어차피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명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본 필수적인 것들을 좀 넣어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5개 사업을 더 하시든 10개 사업을 더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 조경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경 사업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연계 사업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내년에 할 사업을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회 보건 의료복지 연계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뭐 의료기관 연계도 있고 보건소 연계도 있고 응급협박기관 연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총괄적인 것보다 세부적으로 제목을 잘 나누다 보면 자동으로 내용이라든지 사업 대상자, 언제 추진할지 추진 일정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씩 해보시면 그리 어려운 것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용 및 교류 계획도 예시를 지금 하나 드려드린 거예요.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 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후원자 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 행사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 장기 요양기관 인력 확보 계획은 언제쯤 확보를 할지 가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것들 넣어주시고 직원 건강관리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한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한다 뭐 1년에 한 번 다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포상복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그러면 한 번 분기 포상할 때 30만 원 들어간다 40만 원 들어간다 50만 원 들어간다를 정해 놓으시면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만 정해 놓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예산까지 다 작성될 수밖에.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만 좀 잡아봤는데요. 사업계획서는 필수사항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필수사항에 대한 것이 평가회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정갱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둘 다 잘할 수 있는 부분, 둘 다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라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서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지 이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작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 가기 전에 완성시키시려면 지금부터 이 영상 보고 바로 준비하세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 자료들 올려드리고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카페에다가 자세하게 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저희 메일로 직접적으로 작성하신 사업계획을 보내주시면 뭐 검토 정도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